자, 반갑습니다. 배순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순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죠. 말 그대로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때 양도차익, 즉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인데, 양도차익이 많이 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론 많이 내야 되겠죠. 뭐 당연한 거고요. 또한 양도차익이 없을 경우에는 아예 안 내는 세금이 되겠죠.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전에 오피스텔을 1억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현재 시세는 뭐 7천만 원 내지 8천만 원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팔면 양도소득세 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런 경우에도 물론 뭐 세금 신고는 하셔야 되겠죠. 신고를 하는데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요.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정부는 부동산 호경기, 말 그대로 부동산 가격이 뭐 급등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겠죠.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다든가 단기 보유자들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등 이런 식으로 세금을 강화하는 거고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아파트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할 경우, 그러면 뭐 경기 자체가 안 좋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안 좋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경기를 또 살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써먹는 게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을 핀다는 거죠. 역대 정부별 양도소득세를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 많이 상승하였죠.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쏟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부동산 하락 시기였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을 폈다는 거죠. 그리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정부 또한 마찬가지죠. 집권 초기 때부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죠. 그러다 보니까 2017년 8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기존 세율 6에서 40%에서 2주택 소유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로 양도소득세를 상향했죠.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들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였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갔죠. 따라서 2019년 12월 달에는요, 조정지역 다주택자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켰다는 거예요. 또 요 당시에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 또 장난 아니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단기 매매자 양도소득세 인상했죠. 1년 미만은 40에서 50%, 2년 미만은 기본 세율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본 세율을 아예 없애고 40%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였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값이 또 급등하였죠. 그러자 2020년 7월 달에는 1년 미만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70%, 2년 미만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60%를 때렸다는 겁니다. 또한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시 2주택자는 20% 추가, 3주택자는 30%의 추가 과세. 엄청난 거죠. 이렇게 하여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최대 75%까지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지방세 75%에 대한 지방세 10%, 즉 7.5%를 가산할 때 양도소득세만 최고 소율이 82.5%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취득세까지 더하면 거의 뭐 90%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 다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매도하지 못하는 거죠. 매도하지 못해요. 세금 무서워서. 10억 이상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까지 다 합치니까 세금이 9억이나 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증여를 한다거나 세금 인하 시까지 버틴다. 버티면 언젠가는 내려질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버티는 거죠.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안 파는 거예요. 안 팔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기존 주택들의 매물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집값이 더 상승하였다. 이런 기현상,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2년간 예를 두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는요,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완화, 취득세 완화, 재산세 완화를 한다고 하면 그렇죠. 집 가진 사람들 입장.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깎아준다는데 그 무엇보다도 기쁜 게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기쁨 그 자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시켜주겠다. 요것도 아마 큰 이슈가 되겠죠. 앞으로 서울에 있는 부동산, 그렇죠. 특히 재건축 대상, 그리고 재개발 대상인 빌라들. 야, 지금 차기 정부가 이런 거 다 풀어준다면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신규 주택 취득자, 즉 현재 무주택자가 내가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다라고 하면 담보대출을 70 내지 80%까지 풀어주겠다. 야, 그러면 은행 돈을 이용해서 집 사라라는 얘기, 그런 얘기밖에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가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일시적 완화 조치가 내려진다면요, 일단 부동산 시장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예외 2년이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질까? 따라서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져서 주택가격 안정이 될까? 이 부분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차기 정부는 이렇게 중과세 예외를 해가지고 매물이 증가되면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점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특히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근데 지금에서야 좀 잡히려고는 요 와중에 양도소득세를 풀어버린다? 세금을 푼다?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준다? 야, 이거 제가 보기에는 집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설령 내가 판다라고 하더라도 매도하는 시점을 2년 이내니까 2024년까지 기다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2024년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2024년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마도 이런 분위기가 2년 뒤 국회의원 선거까지 그런 결과까지 이어진다면, 그렇죠. 혹시라도 부동산 규제를 푼다는 이러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다면, 이런 의미로 본다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팔려고 할까? 그렇죠. 이 부분 한번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앞으로 차기 정부, 윤석열 정부는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러한 부분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질 좋은 충분한 주택 공급, 이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또한 1가구 1주택자,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근간보험료,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근간보험료까지 얼마나 올랐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잡을 거는 잡지만은 지나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풀면 부동산 가격은 또다시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선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면서 규제를 푸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